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81장 1절입니다.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제 마음속에 도가 있느니라. Thou is not to be found elsewhere. Thou resides within your mind. 한 줄씩 보겠습니다.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Thou is not to be found elsewhere. 제 마음속에 도가 있느니라. Thou resides within your mind. 사람이 천지로부터 품수한 본래의 마음, 천심,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진심, 천지와 같은 한마음, 일심이 바로 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록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 일명 롤드컵이 올해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0월 30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T1과 BLG의 결승전은 14,500명의 관중이 모이며 전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외부 스크린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런던 시장 산하 홍보기관 런던앤드 파트너스는 이번 결승이 런던에 약 214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으며 마케팅과 홍보 등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10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지난해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올해 롤드컵까지 개최한 런던이 내년까지 총 5,362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은 기록적인 시청자 수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결승을 시청했고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를 통해서만 4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경기를 지켜보며 총 시청자 수는 5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 693만 명을 기록했으며 티켓 수익도 안표 거래까지 포함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결승 당일 O2 아레나를 찾은 팬들은 총 3만 명에 이르렀으며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인근 식당과 카페가 팬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을 찾은 해외 관광객만 1만 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취재진이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런던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번 흥행에는 T1의 활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1은 전 세계 롤 프로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특히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속해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게임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모두에게 더 나은 수도 런던을 위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e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결승에서 T1이 우승하며 사상 첫 통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으며 페이커 이상혁 또한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e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800만 명 이상이 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5년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같은 해 HIV 바이러스 사망자 수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핵이 코로나19를 제치고 전염병 사망 원인 1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WHO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서 발병하며 다른 장기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감염자의 약 10%만이 결핵 환자가 됩니다.
WHO는 결핵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이 전 세계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결핵 예방과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총 환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1,0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치명률이 높아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제내성 결핵은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내성을 가지는 결핵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에 직면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연구팀이 곤충 공생 박테리아에서 다제내성 결핵균을 억제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오동찬 교수 연구팀은 장지찬 경상국립대 교수, 조은경 백승화 충남대 교수팀과 함께 아레 니콜라이드 A라는 항생 물질을 발굴했으며 이 물질은 기존 결핵균과 항생제 내성 결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병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의 비살상 무기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지원을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남북한이 유럽에서 대리전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쟁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 양상이 한국에도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남북한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참전으로 인한 한반도 내 갈등이 유럽 대륙에서 확장되는 양상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김 칼럼니스트는 또한 서구 언론의 보도 방향이 북한군의 참전을 부각하며 한국의 대응을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도 이러한 기대감을 느낀다며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것은 서방 민주주의와의 연대의 일환이었으나 살상무기 제공은 전쟁 참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이 나토 대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남북전쟁은 순식간에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라며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나라를 운용하는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5장 6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5장 심화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 기능을 이야기할 때 비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와 음식인데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음식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장부가 바로 비위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인 호흡 운동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식은 먹고 마시는 행동 내지는 노력을 함으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이 모두 개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환경 및 기호에 따라 천차만별의 식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시간에도 먼저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학에서의 비장의 기능, 한의학적으로 비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비장이라는 장부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영어 단어들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 우리말로 지라라고 하는 스플린이란 장기를 비장이라 번역하였고 우리말로 이자라고 하는 팬크리아스란 장기를 췌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비장하면 위장의 왼쪽 편에 위치한 지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의 기능과 위치, 형태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요즘의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팬크리아스를 비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 중에는 스플린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비장을 논할 때는 이 팬크리아스와 스플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학의 췌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바로 아래쪽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0g 정도로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나 염증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술 등의 치료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쓸개에서 나온 쓸개즙이 췌장을 통과하여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함께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췌장의 모양은 가늘고 긴데 마치 낫 모양과 같이 뾰족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며 그 끝은 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췌장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먼저 췌장의 소화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으로서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액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소장에서 음식물의 에너지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에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인데요. 췌장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 즉 전신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 팔다리와 모든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거나 단 음식을 먹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변환하여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인에서 혈당은 약 70에서 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 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에서의 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전기와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와 정신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까지는 이 소화,
흡수, 운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장부 생리로 살펴보면 이 비와 짝이 되는 장부인 위가 먼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의 형체를 걸쭉한 죽과 같이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고요. 이후 소장에서 영양분의 청탁을 분별하여 맑고 정밀로운 물질은 비의 운화 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지며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져 배설되게 됩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익히고 내려주는 음적인 역할을 하고 비는 음식물의 전기를 상승시키고 전신에 뿌려주는 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오행 중 토에 배속되는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는 흙, 땅을 상징하는데요. 땅 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육기 도표를 살펴보면 마치 이 지구가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진술충미가 토가 되어 오행 변화의 바탕이 되면서 목, 화, 금, 수의 각 기운들을 조율하여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위도 마치 토처럼 오장육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목, 화, 금, 수의 간, 심장, 폐, 신장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이 간과 비는 소화작용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작용하는데 이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췌장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췌장의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죠. 이 심장과 비는 경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비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바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건망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와 비의 경우 이 비가 음식에서 흡수한 전기가 상승하여 폐에 이르면 이 폐가 받아들인 천기와 합쳐져 우리 몸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인 종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비와 신장은 서로 함께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신장이 가진 양기를 끌어올리는데 비가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비의 기능을 설명할 때 간의 지관이요 지주출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의라고 하고 의 중에서 지가 나오고 만사는 지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정신활동에 있어 비의 역할은 의지와 생각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색을 좋아한다거나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일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정신활동을 비가 주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고력이나 집중력, 창의성도 강해지고요. 반대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철학적인 영화보다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 영화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의학에서는 비는 생담지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담이 생겨나는 근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한 에너지를 수곡지기라고 하는데 이 수곡지기로부터 생성된 진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고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은 끈적하고 탁한 상태로 몸의 여러 부위에 고여 있다가 폐를 통해 가래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질병이 이 담에서 비롯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장은 수곡의 기운을 전신에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장부로서 결국 담은 진액이 정체되고 변질되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를 생담지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담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스트레스,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데 담이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항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항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항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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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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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합리사파 훔치 대불천사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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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대불천사 훔리지야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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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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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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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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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